네, 주민서대문 황원입니다. 네, 차승현입니다. 예, 서호성 구의원입니다. 네, 월건서 호성이고요. 시작하기 앞서서 제주항공 7C 2216편 여객기 사고의 피해자분들을 추모합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하고요. 부디 사고의 원인이 잘 밝혀져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씩 어울릴게요. 그죠? 그렇죠. 아, 그런 일이 발생하는. 저는 주말에 주로 요즘에 그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이 참사도 그렇고 제가 주말에는 어머니 댁에가 있거든요. 어머니 댁에가 있을 때 꼭 약간 이런 사고들이 발생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고 있고, 어쨌든 이 1월 3일까지 추모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대문구 같은 경우도 그래서 10월 31일에 있을 뭐 신촌에서 하는 콘서트나 뭐 1월 1일에 있는 안산에서 하는 뭐 해맞이 뭐 이런 것들의 행사는 모두 취소됐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 사고에 대해서 명명하는 것도 뭐 제주항공 사고나 네. 혹은 이제 무한항공 사고가 아니라 무한공항 사고가 아니라 항공 사고로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애매하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 정신이 없기 때문에 명명한 거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뭐 입장이 뭐 다를 수 있어서.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특정 지역이나 혹은 특정 이제 뭐 항공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쪽의 어떤 이름을 붙여야죠. 사실. 그래서 예전에 태안도 괜히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태안, 그렇죠. 어쨌든 연말에 되게 뭐 좀 이렇게 무거운 한 해예요. 네, 무거운 12월 달이 전체가 뭐 계엄이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뭐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저희들은 또 해야 될 이야기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좀 복잡한 이야기 월간 소우성 시작하겠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양해 좀 부탁드리면서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의회에서 네, 뭐 어디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서대문구 상황도 아주 무겁습니다. 서대문구의회가 2025년 서대문구 편성한 예산 중에 6개를 삭감했잖아요. 여자농구단, 그 직원, 기숙사 등등해서 6개를 삭감했는데 이에 대해서 오늘 구청이 지난주에 제2 요구를 24일자로 구의회가 수정 예산한 것을 제2 요구를 해왔고, 또 오늘 오전에 이제 내년 예산을 준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겠다, 이런 어떤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각 부서와 구의회 사무국에까지 통보를 했는데, 하여튼 이런 뭐 국가적으로 내란 상황이 이제 진압은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불행 요원 등등해서 굉장히 우리 사회가 지금 혼란은 계속되고 있고, 서대문구도 여전히 지금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항공기 사고까지 겹쳐가지고 진짜 올해가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구청의 약간 입장이라는 것 자체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이제 보면 예를 들면은 준예산이 깔끔하게 준예산인 것이냐, 뭐 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되게 애매하게 뭔가 저는 지금 뭐라고 지금 정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정신이 없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죠. 일단 서대문구의회 입장은 이겁니다. 구의 입장, 일단 거기부터 얘기하죠. 네, 서대문구의회는 우리가 구청이 편성한 예산 가운데 우리 지방의회의 권한인 예산 삭감의 권한을 이용해서 6개를 딱 여자 농구단, 직원 기숙사 등, 이건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한 것들을 우리가 여론조사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 6가지를 딱 삭감을 했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증액을 하면 구청이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도 이번에 국회처럼 국회도 삭감만 해서 국회가 결정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도
내년 예산 중에 6가지만 딱 삭감해서 확정을 했거든요. 지방의회가 국회도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도 구청이 갖고 올려온 예산안을 거기 지방의회가 의결하면 그걸로 확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 대고 제2요구를 한다? 이게 제2요구가 첫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2요구를 할 수 있는가?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더군다나 또 제2요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청이 제2요구를 해오면 거부권 행사라고 하죠. 벌써 이성훈 부청장은 벌써 8번째네. 8번째 제2요구입니다. 이거 뭐 윤석열 정권도 아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8번까지 지방의회가 의결한 것에 대해서 뭐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가 있는지 후무할 사안인데 어쨌거나 그 제2요구를 해왔어요. 근데 그 제2요구를 서대문 구의회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라고 고민하고 있는 단계에서 벌써 또 준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다라는 계획을 세워요. 이게 도대체 서대문구 행정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첫째, 그 제2요구도 맞지 않거니와 우리가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확정해줬으면 그걸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준예산 편성입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일단 지금 우리 서대문 구의회가 확정한 그 예산대로 일단 1, 2월은 집행을 하고 그리고 빨리 그 바로잡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구의회와 다시 노력을 해야 되는 이 판국에 지금 또다시 뭐 준예산 제2요구 한 것도 모자라서 준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다고 한다는 것은 이 예산 사태의 문제를 초래한 이성원 구청장의 의회 무시 그리고 행정 독재 이것을 앞으로 버리지 않고 쭉 계속 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대문 구의회는 또다시 지난번에 파견직 구의 사무골 파견직이 9명 있는데 이것을 일거에 다 구청으로 복귀시켰잖아요. 그래서 구의회를 마비시켰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구의원들을 동원해서 하여금 구의회 본회의장을 점거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회의장에서 못 열었거든요. 이런 엄청난 일을 겪고 있는 붕괴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또 제2요구와 준예산 집행 계획을 한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말도 안 되는 계획 때문에 굉장히 지금 서대문 구의회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2요구부터 조금 한번 짚을까요? 그러면 제2요구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차승현 대표님. 제2요구가 지금 이제 저번에도 우리가 좀 잠깐 월간 주의사 때도 뭐 제의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거 얘기를 좀 하긴 했었는데 어떠세요? 지금 이와 관련된 제2요구 구청에서 제2요구 한 거.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쭉 말씀드린 거는 이제 네. 절차상 하자가 가장 큰 부분이겠죠, 쟁점이. 이유죠, 이유. 네, 제2요구의 하자가 이제 이유였죠. 가장 큰 쟁점이겠는데 이 앞선 방송에서도 둘이 진행자가 말려도 싸운다고 이렇게 썸네일도 가긴 했는데 월간 주의사. 네. 아무튼 이제 그 절차상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의사구원이 봤을 때는 절차상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죠. 구청은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제2요구도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 뒤에 이제 몇 가지 이유 붙인 거는 사실상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라고 저는 보고 핵심은 이제 절차상 하자냐 아니냐인데 저는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이건 절차상 하자는 아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제2요구의 사실은 이유 자체는 성립하진 않아요. 근거가 없다. 네. 네. 성립하지 않고 뒤에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제2요구에서 제가 이렇게까지 이유를 붙이는 걸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여성 농구단 관련해 가지고 그분들의 예산이 성립되지 않음으로 해서 일시에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이런 얘기를 쭉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살펴봤을 때 이거는 의도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삭감할 때 전체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에요. 여성농구단 1억 한 5천인가 3천인가 남겨져 있잖아요. 합의할 때. 네. 아니 삭감할 때도 남겨놨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체를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제 퇴직금이나 이 처리에 이제 쓰도록 남겨놨다 이제 이런 거니까 그 주장대로 하더라도 그분들이 말하는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문제하고 그렇게 문제될 부분이 있나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 1년 단위로 제가 계약하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분들은 이제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간다는 말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는 나중에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럼 돌아보면은 구청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온당한가를 봤을 때 구의 사무국 직원들은 본인들이 그럼 막 빼는 거는 그거는 뭐 괜찮은 건가? 그리고 거의 지금 이거 제가 알기로는 무슨 회의실에 이분들 무슨 단어로 만들어가지고 운영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4층 대회실에서 그냥 계속해서 대기 상태로 그 4층이 대회실이 아니고 그냥 일반 회의실이에요. 네, 우리 네. 보통 뭐 할 때 하는 곳인데 이거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구조조정 할 때 창고에다가 그 느낌. 밀어넣는 이러면서 무슨 지금 이런 걸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선 이게 서설이었고 근데 이제 보면 웃긴 게 제2요구를 24일 날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일반 회계 5건, 기금 1건이에요. 그죠. 둘 다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다수였기 때문에 그 했었던 구 이후에서 삭감한 예산이 일반 예산 5개, 기금 하나 해가지고 총 예산 38억 원 정도. 제가 48억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다녔었는데 제가 틀린 거였습니다. 38억 원 정도 합쳐서 그 정도에 대해서. 아니 그것도 제가 봤었는데 일반 회계가 37억이고 아니 합쳐서 37억. 아니 일반 회계가 37억이고 네. 기금이 11억이에요. 그래서 48억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네, 어쨌든. 네. 근데 이제 이 제2요구 이후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저는 이제 의회나 구청이나 분분하던데 좀 분분한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제2요구 이후에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분들이 그 제2요구를 한 이유는 지방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월권이거나. 소위 말하는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얘기예요. 네. 뭐 이건 침해했다고 보지도 않는데 예산 삭감이 침해일 수가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요. 구의회 본연의 어쨌든. 근데 어쨌든 권한이니까. 월권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시긴 하세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법령에 위반되거나 아, 그리고 공익을 현재 해친다. 뭐 이거 다 각자의 그 이유를 듣는데 그거는 뭐. 제가 앞뒤 이게 세 가지 중에 앞뒤는 뺀다 하고 월권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설명드렸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네. 이제 이 다음에 중요한데 11월 1일 날 서대문 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 예산안주 서대문 구의 제2차 정례 의결로 삭감된 일반회계 세출 예산 5건 네. 그 37억여 원에 대해서 제2요구 사유는 다 아래와 같다라고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저는 이제 이 사건을 접하면서 계속적으로 제가 말하고 있지만은 저는 기획예산과의 직원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하거나 관심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서대문구청이 기획예산과라고 하는 조직이 어떻게 보면은 역량이- 행정의 가장 브레인이라고 하는 조직인데 그렇죠. 너무 떨어져요 지금. 가장 엘리트라고 하는 조직이잖아요. 보통 이제 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에서는 그 기획예산과가. 아니 계속적으로 제가 말했지만 보도자료에 낸 것 자체도 지금 의회 운영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예산안 확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삭감되지도 않은 예산이 삭감됐다고 막 그렇죠. 성토를 했던 건데 그 보도자료에서도 정정을 안 하고 있는 것도 그건 문제고 약간 뭐 정치적인 거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정치적인 거거나 혹은 무능하거나 네. 전 요즘 이제 무능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데 지금 내용 저는 못 봤거든요. 그 제2요구서. 근데 제2요구서의 내용대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이 5건과 기금 1건에 대해서만 제의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예. 법령 위반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럼 이 예산안 자체의 그 확정 자체가 위반이라고 지사람들은 제의요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자체도 조금 연결되면 그거 아닐까요? 그 뭐지? 그거 위반. 가기까지 어떤 절차 위반. 절차 위반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삼아가지고. 저는 이제 이 자체 이 문서 자체가 문서로서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할 거면은 전체에 대해서 제의요구를 한다거나 그렇지. 아니면은 절차가 아닌 다른 이유를 들어서 예를 들면 공익을 뭐 그것도 그 근거는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것만 들어서 이 6건이 문제가 있다고 제의요구할 수 있어요. 전체 내지 일부에 대해서 제의요구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법령 위반이라고 하면 전체 예산에 대해서 위반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제의요구를 하면 전체 예산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준예산 상태로 와서 보자면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준예산을 또 선포했다는 얘기는 전체 예산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제의요구서와 지금의 행정의 지침이 언밸런스하다는 거예요. 모순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회에다가 우리의 제의요구의 대상은 네. 전체인지 6건인지 말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6건만일 때는 이 6건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준예산이 성립이 되진 않아요.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회의 의결로 예산안이 확정됐고 이 6건에 대해서는 이제 제의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아직 불성립 상태로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전체 예산에 대해서 제의요구를 한 거라면은 저는 이제 이거는 서우 소무님의 생각과 달리
전체 예산에 대해서 불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준예산. 준예산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준예산은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공이 넘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준예산 할 건지 말 건지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준예산에 대한 책임은 사실상 구청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튼 명쾌하게 해석을 내려주셔서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한데 일단 공이 저쪽으로 넘어갔다는 표현은 약간 좀 오해를 일으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 가결한 순간 그 예산안이 확정된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하는 또 구청에서 또 받을지 말지 뭐 이것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아니요. 거죠. 네. 공이 넘어갔다는 거는 그 예산을 집행을 할지 재요구를 할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 재요구를 했을 때는 준예산에 간다는 거. 그래서 준예산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구청에 있다는 거고 재요구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해서도 재요구할 수 있어요. 가능하긴 한 거 같더라고요. 할 수는 있는데 근거가 지금 허접하다. 아니 2025년 서대문구 예산안에 대해서는 재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저는 없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없다.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아니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어. 예산 자체에 대해서 일반론적으로 재요구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렇지. 이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 네. 제가 제2요구를 완전히 뭐 100% 못하는 건 아니나 어쨌든 제2요구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뭐 기사 찾아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어디 뭐 강원도에 있는 군의회인데 본 예산보다 더 많아졌더라고. 이렇게 예결을 거치면서. 그래서 이걸 줘버리니까 아니 이거는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이제 제2요구를 하는 경우가 케이스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케이스는 있죠.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게 성립이 아마 안 됐을 거고 이참에 아무튼 예산안에 의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해서 제2요구가 가능한지 안 가능할지도 이번 기회 서대문구 사례로 한번 명확히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이 앞 대수 네. 지방자치 할 때 할 때. 지금 9대인가요? 네. 네, 8대 때 고양시 같은 경우도 이런 사태가 있었어요. 준예산 갔었죠. 갈 뻔했나? 준예산 갔었나? 한 15일 갔을 거예요. 갔을 거예요. 고양. 고양을 찾아보니까 고양시도 갔었고 아니 8대가 아니라 9대긴 한데 성남시도 갔었고. 이 총선 전에 그렇지. 그러니까 이 한 2년 여텀 사이에 맞아요. 그때 이제 그 고양시장이 이제 국민의힘으로 바뀌고 할 때 네. 이때 아마 준예산 고양도 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고양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법에서 예산에 대한 이제 재요구하는 것 자체를 이제 못하게 하려고. 없애려고 했죠. 아. 왜냐하면 이거는 헌법에는 대통령의 그 거부권 중에 국회에 이제 그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쵸. 예산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든요. 없죠. 근데 이게 왜 지방자치법에는 들어와 있냐?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하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통과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총선이 이제 끝났고 새로운 덱스가 됐기 때문에 뭐 새로운 분이 제출해야 되는 구조겠죠. 여기까지 뭐 그건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준예산으로 갔을 때에 이게 뭐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일단 준예산으로 간다는 거의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면 조금. 그 준예산 부분도 이제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결정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구청이 그렇게 돈을 쓰겠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하는 이 제2요구하고는 어떤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 비판을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이런 상태인데 너무 어수선하고 너무 엉망이야. 약간 모순되고 너무 일방적이죠. 지금. 일방적인 동시에 이렇게 글도 어수선하고 글도 엉망이고 논리도 안 맞고 이게 좀 이상해요. 저는 방침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게 되게 내가 진짜 솔직하게 말하는데 내가 진행을 못 하겠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우리 구의 사무국 전문위원실에서 네. 이제 구청하고 이러저런 소통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첫째 이게 제2요구가 전체 그러니까 그게 뭐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나중에 얘기하고 얘기가 이게 전체 수정 예산에 대한 제2요구냐 아니면 삭감한 부분에 대한 제2요구냐 그래도 대답을 못 하고 있고 그거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답을 못 하고 있고 또 뭐 별게 없다고 생각하나? 준예산 그러니까 준예산 편성 근거 있잖아요. 네. 이것을 어떤 근거로 이거를 구청이 지금 할 수 있냐 근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서대문 구의회에서는 이것을 준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 도통
근거를 찾지 못하겠으니 어떤 근거인지 명확히 알려달라라고 해도 아직 묵묵부답이고 대답을 회피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행정안전부나 여러 군데 지금 문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구청에서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일단 우리 이성훈 구청장이 뭐 화가 났겠죠. 화가 나서 또 좀 밀어붙이기식을 막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구청 부서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어떤 지시에 따라서 막 모든 걸 추진하는데 무슨 근거나 이런 것들은 구의 상대편을 납득시키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상대방도 납득 못 시키고 있고, 아마 자신들도 그 전화를 갖다가 잘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하고 이러는 걸로 봐서 자신들도 지금 납득이 안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닐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지금 이분들도 지금 자기들이 좀 논리가 지금 이렇게 모순이 생겼다는 거를 판단하고 나서 지금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우리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다. 그러니까 준예산으로 가겠을 때 준예산이 무엇인지에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그래도. 어쨌든 우리 얘기는 가야 되니까, 알고 계셔야 되니까. 예, 지방자치법 146조에 보면은 네. 이건 뭐 이제 그 헌법이나 뭐 이런 데도 있겠지만은 이건 이제 지방자치 관련된 거니까요. 146조에는 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근데 지금 이제 예산이 성립이냐 성립하지 않냐에 대해서 이제 의회에서는 성립했다고 하는 거고. 성립했으니 이건 준예산을 갈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죠. 이제 말하는 거고. 네. 이때 이제 예산 집행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규정해 놓은 거예요.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네. 1호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 운영. 예를 들면 이제 공무원 월급이나 뭐 아니면은 뭐 도시관리공단 이런 곳에 뭐 유지를 위한 비용이나 월급이나 약간 이런 것들은 줄 수 있다. 그렇죠. 뭐 그런 거죠. 심플하게 얘기하면. 네. 네. 그다음 2호가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 의무의 이행. 예를 들면 우리가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사회복지 비용이나 뭐 이런 거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나가야 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쓸 수 있다. 써야 한다. 이런 거고. 3호가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이게 제일 헷갈리는 것 같아, 이 말이. 이미 승인된 예산이라는 게 작년인지 작년 얘기인지 올해 얘기인지가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작년 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된 거고. 해석상으로는 작년인 거겠죠. 네. 어쨌든. 근데 저는 이제 이 3호가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이제 사업의 계속인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뭐 맞을 것 같은데, 전 이 부분도 이제 저도 이 사태를 겪으면서 계속적으로 이 공부를 하게 되는 구조인데, 1번, 2번을 넣고 3번을 그럼 넣을 필요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전년도 예산 수립된 걸로 한다고 했을 때는 네. 전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다 1호, 2호가 기본이 된 상태에서의 수립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1호, 2호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나?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뭐 기관 양립형이라고 하나요? 대립형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대통령제와 마찬가지로 너무 단체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준예산조차도 단체장의 재량권을 강하게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저는 그래서 1, 2호는 이제 뭐 당연히 이해되는데 3호는 이제 서대문구를 그 사정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승인된 예산이 없다. 라고 생각을 2025년. 했으나.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1, 2호에 대해서만 해야 된다. 예산을 써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보면은 3호까지 집어넣으면 사실상 거의 7,500억 작년 예산이 그랬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쓴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페널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신규 사업이 아닌 것들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하고 그것을 또 풀어내지 못한 것은 물론 지방의회의 어떤 책임도 있지만 양 기관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근데 그 집행부가 뭔가 이거 예를 들면 준예산으로 가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이성원 구청장 스타일로 봐서는 아니 근데 여기 이제 그 집행 지침에는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만 못 들어가는 거고 작년에 썼었던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썼던 예산만큼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삭감했던 5개 예산 1개 기금 사업 관련해가지고 농구단 쓸 수 있습니다. 기숙사 이건 못 씁니다. 함신익 쓸 수 있습니다. 2억 5천만 원 한도에서. 그리고 나머지 한국 서머 페스티벌 못 쓰고요. 한국 이게 뭐야 한류 무슨 이건 못 쓰고요. 홍제역 그거 못 쓰고요. 그러니까 6가지 중에서 2개는 쓸 수 있고 4개는 못 쓰는 그런 상황이네요. 여기서 모르겠어요. 이성우 촌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걸 만약에 쓸 수 있다 안 쓸 수 있다는 뭐 가르마 타주셨지만 그것을 만약에 쓸 수 있다고 해도 예를 들면 함신회, 네. 함신회 우리 여자농구단 네. 뭐 이런 이런 것을 막 써요. 그게 막 쓴다 그러면 막 쓰면 그게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구청장이 지방자치 지방선거를 통해서 된 서대문 구청장이 우리가 행할 짓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안 그래도 그래서 차승현 대표하고 내가 물어본 게 그거였거든요. 아니 쓸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써도 되는 거야?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참 쓰면 안 되는 거. 지금까지 어떤 이런 뭐 해오신 걸로 봐서는 얼마나 어쩌다가 이런 서대문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어떻게다가 이렇게 준회산까지 준회산이 인정 안 하지만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지? 어떻게 해야 잘 개선되지? 어떻게 해야 서대문구가 좀 더 좋아지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약간 고민이나 걱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일단 그냥 가정이에요 다. 준예산으로 갔을 때 쓸 수 있다고 하는 게 여성농구단, 그 다음에 함신이 그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는 돈 이건 쓸 수 있잖아요. 썼어. 근데 얘기부터 쭉쭉쭉 했는데 그 예산이 왕창 삭감되거나 아니면 전액 삭감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이게 가정하에 이제 제의가 합당하고 준회상 편성 및 집행이 합당하고 뭐 이런 전제로 가는데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렇게 되면 또 그때는 그때는 또 그거에 맞춰서 이게 이제 예산을 짜요. 준예산으로 봤을 때가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 저는 그거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은 이제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양 기관이 네. 올해 이제 그 제2요구를 했을 때도 이게 10일 내에 처리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알잖아요. 그건 이거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0일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5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제2요구를 그 의회에서 처리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또 반대로 의회도 잘못된 제2요구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는 안 받겠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구조상. 네. 근데 그렇다면은 제2요구를 의결하지 않고 쭉 간다 쳐요. 그럼 추경도 없이 가요. 네. 그럼 계속 준해상 상태로 간다 쳐요. 이제 뭐 페널티가 있든 없든 뭐 이제 그런다고 했을 때 갔을 때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공무원 월급을 물가 연동률에 따라서 그렇죠. 올려야 되잖아. 예. 그거 못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게 지금. 고려는 좀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장기간 갈 게 아니라 해법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에 관련해서 저는 이제 그때의 행태에 관련해서는 다르게 우리가 계속 비판해야 되지만 예산만 관련해서는 제2요구 했던 것을 철회하고 처리하고. 그럼 예산안이 확정되죠. 네. 그럼 준예산 사태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추경? 으로 제출해가지고 그 안에서 협의를 한 번 더 하자. 협의를 거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그게 서로가 제일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어떠세요? 요거 주장하는 게 저는 그걸로 이해하는데. 우리 그 얼마 전에 낸 우리 서대문 구의 입장문에서도요. 네. 뒤에 언급을 그렇게 했어요. 이게 물론 보시는 분들 잘 모르시니까 얘기를 잘해주시. 더 그 입장문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자세히 해주시니까.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예를 들면 파견 직원 전원 한꺼번에 복귀시킨 문제, 마비시킨 문제 그리고 또 뭐 구회 본회의장 점거 사태 등등에 대해서 이제 유감을 표명했고 또 어쨌거나 이런 일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또 국민 여러분께 서대문 구회가 또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해법도 빨리 이제 지금이라도 이성우 구청장이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의 원인에 대해서 좀 자성하시고
지금이라도 추가 경정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그리고 다시 이미 한번 우리가 상임위 논의 예결위 논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논의는 어떻게 보면 금방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야말로 지금까지 의회를 무시해서 행정 독재를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좀 만나고 계시나요? 혹시? 뭐 복도 같은 데서 만나고 그러는데 뭐 예산과 관련해서 좀 대면하고요. 약간 좀 이번 예산 이번에 그 국민의힘 구의원님들도 좀 자기 스스로도 좀 놀랬나 봐요. 자기들이 본회의장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냥 잘 모르고 그렇게 했다가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다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함이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뒤늦게 좀 이렇게 각성을 했나 봐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만날 때 약간 좀 그런 어떤 멋쩍음, 두려움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요즘 뭐랄까 좀 많은 대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 지나고 나자 바로 뭐 대화는 또 해야겠죠.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질문하기 그렇긴 하지만 그분들은 윤리위에는 제소됐나요? 제소할 계획인가요? 노코멘트. 이걸 노코멘트에 그게 노코멘탈 그걸 노코멘트.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세요. 제가 따로 좀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뭔 얘기하려고 했더라? 잠깐만. 근데 본 예산 자체도 굉장히 엉망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추경을 했어야 됐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간 주의사 때 주의사구원의 얘기로는 뭐 이게 지금 본 예산을 그냥 다 살려두더라도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예산이었었잖아요. 우리가 그 동주민센터 청소 용역 예산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약간 뭐 예결위에서 살려줬는데 뭐 절반 이하로 살려놔가지고 났기 때문에 이거를 추경이든 어떻게 해서든 뭘 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실 공무노조에서도 성명서에서도 추경해라라고 했나? 그러니까 빨리 합의 봐라. 준 예산은 안 된다. 약간 이렇게 지금 그 공무노조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성명서 너무 좀 민주당에서는 우리 이번에 예산안 심의하면서 역시 이성호 총장 같다. 야 어떻게 이렇게 무대표를 따르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약간 좀 살려주기도 하고 아니 그랬다고. 그러니까 약간 희화에 의해서 웃기게 얘기하면 우리 민주당은 도저히 이렇게 예산 편성 못한다. 이렇게 냅둬보자, 뭐. 과감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이 사업들이 예를 들면 뭐 무슨 몇 개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잘 돌아가나 보자. 정말 궁금하다. 만약에 저렇게 절반 정도 싹둑 잘린 예산들로 저런 사업들이 잘 유지된다면 우리 도로나 치수나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되면 그렇다면 이게 평소에 좀 절약할 수도 있었던 예산 아니냐? 그래서 이거 우리는 도저히 양심상 아니면 마음이 약해서 못하니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두고 보자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 준예산 다시 약간 앞으로 얘기를 돌려가지고 이제 준예산이 뭔지는 이해하셨을 것 같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조금 더 이거 안 되실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제 구청에서는 준예산을 하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미 부서에다가는 준예산 그걸 위한 사업계획서나 뭐 예산계획서 다 올리라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우리 보시기의 입장에서는 이게 제2요구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준예산으로 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럼 아까 약간 제2요구 관련된 얘기는 조금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뭐 근데 제2요구 보면은 네. 여기서 또 이제 절차적 하자를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절차적 하자를 얘기하죠. 그게 약간 주의사구원하고 입장에 같은 입장이었죠?
아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월권 뭐 이제 이러면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제가 월권까지 얘기했다고? 네, 좀 말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소위 말해서 좀 읽어주시고 나서 얘기해 주시죠. 그 부분은. 아니 이게 너무 좀 길어서 사실은 이제 그거를 뭐 설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본인들이 얘기해요. 본회의 들어와서 아, 뭘 설명하라고?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설명했잖아. 뭐 근데 수정 동의가 필요하고 뭐 이럴 땐 자기들을 불러서 했어야 된다 어쩐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예. 뭐 본인들이 다 빼버리고 문 닫아놓고 이거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게 자체가 말이 좀 안 되긴 하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삭감 예산 같은 경우가 굳이 구청을 불러가지고 거기다가 설명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삭감만 한 건데. 그러니까. 아니 이번에 국회가 했던 거랑 똑같. 그러니까 국회가 국회가- 4조 1천억 원을 삭감했을 네, 때랑 똑같은 거니까 니들 원안에서 우리가 이거 4조 1천억 원 날릴게. 네, 아니,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의회는 국회나 지방의회가 그 예산을 삭감할 권한이 있어도 증액할 권한은 없으니 딱 삭감만 한 거예요. 삭감은 감액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는 민주당은 주민 여론조사 360몇 명이거든요. 그 정도면 샘플이 뭐 훌륭하다고 해요. 아무튼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여자 농구단 그리고 직원 기숙사 등등 이런 것들은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삭감을 한 건데 이것을 어떤 절차 위반으로 하는지 저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요. 여기서 월권이라고 하는 거는 네. 앞서도 말했지만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인데 구청장 권한이 어디에 있는 근데 이제 거기 이 사람들의 주장을 이제 이게 주장 한번 들어보자고요. 네. 서대문구 회의 규칙, 서대문구 의회 회의 규칙 아닌가? 아무튼 18조에 의하면 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는 제안자가 구청장의 경우 취지를 충실히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고 같은 규칙 제40조 본회의 회의록 작성 시 반드시 출석 공무원의 직과 성명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본회의 예산안을 의결할 때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않은 사안에는 단 한 번도 없었고 본회의에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여 의결하는 만큼 공무원으로부터 해당 예산안의 취지 설명을 충분히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사안은 월권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참에 근데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봐도 좀 웃긴다 이거. 네, 이참에 이성환 청장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옆에 브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자르세요. 이게 지금 브레인들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이 제안했을 때 제안 설명회 같은 경우는 했잖아 이미요. 했잖아요. 이 정례 시작할 때 했어요. 했잖아 이미.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그래서 웃은 거 했는데 왜 안 우선 했다고? 이게 첫 번째부터 이게 잘못됐고 두 번째 아니 본회의를 본인들이 우선 막아놨어요. 그렇지. 막아놓고 사무처 다 부르고 그렇지. 그 다음에 사실 구청장은 폐에 오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아니 본회의 열린지 그분들이 모르셨어요? 몰라서 안 왔어요? 아니죠. 15명 다 참석해서 아니 얼마나 여기서 말한 거는 구청 직원들이 직원들. 없었다는 건데 몰랐냐고요 본회의 열린 거. 그러니까. 뭐 오려고 하는 것을 뭐 의회에서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아니죠. 들어오라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들어놓고 그리고 이거를 구청장의 권한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죠. 월 권한이 아니죠. 네. 오히려 그거는 오히려 의회 권한인 거지. 네 네.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니, 설명도 의회 우리가 권한- 듣는 거지. 듣는 거지.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니들이 설명 우리한테 반드시 니들이 의무야. 이건 오히려 설명할 때 의무가 있어. 그리고 이번에 우리 무슨 국회에서 2025년 대한민국 예산안 할 때도 보통 대통령이 와가지고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요. 시정연설 하잖아요. 네.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국무총리 했잖아요. 그쵸. 했단 말이에요 설명도. 네. 아니 문서를 쓸 때 좀 뭐 좀 맞게 좀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을 꼭 다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월권이래요, 그게요. 그래서 월권이라는 거예요. 그건 좀 심했다. 지금 글 쓰는 거 내용 자체가 진짜 별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요구를 할 만한 사안 자체가 사람께 일단 제휴 요구를 하겠다는 이유를 계속해서 만들다 보니까는 온갖 거가 다 갖다 집어넣고 있는데 지금 월권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절차 위반 같은 경우도 뭐 지사의원은 계속해서 뭐 예결위를 안 맞췄다 관련된 거 가지고 이제 계속 절차 위반이다 그러고 사실 그 의견을 사실은 구청에서 낼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주의사 의원이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 주의사 의원이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딱 받아가지고 이제 절차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근데 여러 가지 관련 책들을 다 보고 잘못 해석이라고 하는데도 교과서 잘못된 식으로 얘기해버려가지고. 저도 사실 동의는 안 돼요. 네, 저도 이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본회의의 권한이나 본회의의 권능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그거를 예결위가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저는 조금 그건 동의가 안 되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해석 자체도 저볼 때는 그 5명으로 놓은 거 자체도 그게 예결위를 넘어서서 바로 본회의로 갈 수 있을 때의 더 높은 이게 이제 수준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거라고. 의회라고 하는 곳이 뭐 이렇게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것도 있단 그쵸, 말이에요. 있죠. 네? 네. 그거는 예결이나 뭐 이런 예를 들면은 저 뭐 그 법사위 같은 게 목줄을 쥐고 있더라도 상임위에서 이걸 안 넘기더라도 직권상정을 통해서 그쵸.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안도 직권상정 되겠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도의적으로 맞냐 그러냐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은 지는 거는 아, 뭐 그쵸. 그거는 뭐 네. 타당하다고 봐요. 네, 명분이나 그렇지만 뭐, 절차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절차 위반으로 가면 문제가 예상되는 약간 뭔가 문제를 뭐랄까 오히려 어지럽히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그냥 차라리 쟁점화 해가지고 왜 민주당은 합의를 어겼냐 그리고 이렇게 심플하게 가면 되잖아요. 왜 민주당은 정책 합의를 어겼냐? 국민의힘은 왜 점거를 했냐? 약간 이렇게 가면 끝나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절차 위반이 들어오면서 더 복잡해지는. 네, 복잡해지죠. 네. 그래서 막 논의를 이렇게 명쾌하게 진전이 안 되게. 오히려 조금 약간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성환 청장은 뭐 제가 뭐 그 입수한 노출록에 따르면은 제의요구는 하겠고 심지어 뭐 행정심판도 제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혹시 구의원 행정심판은 뭘로 제기해요? 몰라 나도 다 한대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성환 청장의 말이야 하겠대. 열심히 뭔가 논리를 찾고 있겠죠. 행정심판도 해내고 하겠대. 있겠지만. 아니 이제 근데 제의요구 했는데 행정심판을 또 하나? 뭘로 하나 근데? 아니 이제 이게 보통 절차는 네. 그 제의요구가 이제 요청을 했는데 제의를 네. 이제 요구한 거잖아요. 네. 요구를 했는데 3분의 2로 이게 확정이 돼 버리면은 그렇지. 끝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럴 때 구청장이 이게 법령에 위반됐다고 생각할 때 네. 이제 뭐 공익침해나 이런 거는 그건 뭐 말이 안 그 되고. 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법령에 위반됐다고 했을 때는 구청장은 이제 본인이 확신범이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아 이거는 법령에 위반됐으니까 나는 대법원에 이게 제소해 가지고 법령 위반인지 아닌지 확인 받겠다라고 행정심판. 하는 제도는 있어요. 그래요. 그게 이제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대법원으로 가야 돼요, 바로? 네, 대법원으로. 행정심판으로 가는 건 없는 거야? 예, 대법원에 제소하는 거예요. 어, 근데 뭐, 이제 잘 모르고 얘기할 수도 있지. 그 중간에 이게 행정심판 가는 갈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절차는 이런 거예요. 아니, 나도 몰라. 나도 행정심판을 왜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자, 그러면은 너무 많은 걸 공부하게끔 만들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이거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유권 해석을 받는다랄지 구의에서는 좀 이럴 만한 뭐 계획이나 이런 게 있나요, 혹시요? 또 있고는 뭐 예를 저거 들면 뭐, 몰라. 어린 나도. 자문 변호사들이나 네. 다 물어봤습니다. 아니, 뭐 예를 들면 뭐 행안이한테 물어보고 행안부나 법제처나 법제처나 약간 이런 아, 데다가. 그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결과가 나오겠죠. 아 근데 네. 근데 이제 계속 제가 말하지만 주의사 의원이 문제 삼고 있는 조항이 네. 전국에 똑같은 문항이고 저도 뒤져보니까, 조항이고, 네. 예. 그리고 이게 뭐 91년, 95년 그 의회 회의 규칙이 만들어진 이후에 약간 표준조례처럼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구 자체가. 네. 그러면 전국에서 지금 30년 넘게 그래서 저도 몇 군데 기사나 이런 거 찾아봤는데 그래서 그렇게 본회의로 바로 상정해가지고 수정안이 상정돼가지고 뭐 통과됐다 뭐 이런 의회들 거 기사 좀 뒤져가지고 그 의회의 회의 규칙을 봤거든요. 서점과 똑같더라고요. 몇 개 보니까. 그래서 과연 뭐 그런 건가? 약간 이런데 어쨌든 뭐 근데 고문 변호사 뭐 알아봤더니 고문 변호사는 뭐 아직 네. 그것도 답이 안 왔다. 일단 알아보고는 있다. 네. 법제처, 뭐 행안부, 뭐 고문 변호사 등등등에 알아보고는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조금 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이거 뭐 해결에 대한 문제는 그렇다 치는데 만약에 요 우리 지금 5+1 있잖아요. 5+1 요거 네. 합의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직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논의된 바가 없고
네, 그거는 이제 이성호 구청장이 어떤 우리 서대문 구회를 어떻게 대하는 태도가 변화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물론 이제 서대문 구회는 그 예산안도 확정해야 되지만 또 각종 조례 등 안건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조례 그 안건을 통과시키면 본회의를 연락을 했는데 이게 본회의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빠지고 나머지 이제 뭐 다른 일 하던 분들이 막 이렇게 지원하고 그러는데 이 상태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본회의를 열지 못했거든요. 물론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했겠죠. 근데 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더라는 어떤 의장단의 판단이었고. 도시관리공단 행정조사 그 유튜브에서도 중간에 보니까 갑자기 끊었다 뭐 했다 끊었다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준비되지 안 되는 것 같긴 이런 하더라고요. 어떤 조례도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아무튼 그런 안건도 통과시켜야 될 안건들도 있어요. 그래서 글쎄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주민들은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야 우리가 그래도 모르겠어요. 뭐 어떤 근거로 그런지 좀 생각이 있는 쪽에서 더 손을 내밀고 대화를 해야지 연락을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방자치제가 너무 단체장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 권한이 워낙 강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방의회는 심지어 얼마 전에 구의회 감사까지 당했잖아요. 구청으로부터. 그쵸? 이렇게 힘이 없는 구의회가 먼저 손 내밀고 우리 대화 좀 하시죠라고 하면 그게 대화겠어요? 오히려 구청장이 서대문 구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아무튼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뭔가 서로 대화가 필요하구나 느낀 구청장이 먼저 손을 내밀고 뭔가 대화를 시도를 해야 우리 사실 이러저러 하자라고 뭔가 대화가 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또 제의 요구하고 또 준예사 편성해서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냥 지방의회를 계속 지금까지처럼 앞으로 1년 반도 계속 겁박하고 협박해서 그냥 밀고 나가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 서대문 구의회가 사실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서대문 구의원들도 사실 굉장히 온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참에 이제 한번 칼을 뺐으니 이제 주민들에게 죄송하더라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다행한 일은 이번에 이성우 구청장이 무슨 주민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서대문 구회가 예산을 민생 예산을 싹둑 잘랐다는 이런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민생하고 상관없는 6개만 삭감을 했는데 민생 예산을 삭감했느니 뭘 삭감했느니 이렇게 욕을 하고 다녔거든요. 욕을 하고 다녔는데 오히려 주민들은 여자농구단이 왜 필요해? 직원 기숙사가 왜 필요해? 그런 데다가 왜 돈을 써라고 지금 이성훈 구청장 욕하는 주민들이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주민들이 이제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어떤 이런 계기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서대문 구의회가 이번에 한번 결기를 한번 잘 보여줬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지금 한번 10호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를 잘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100% 이성원 청장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하필이면 여성농구단, 하필이면 기숙사 약간 이런 거 가지고 잡고 싸우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다. 주민들한테 워낙 안 좋은 이미지였던 그거였기 때문에 그거 갖고 이게 뭐랄까 이게 쟁점이 돼버리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구청 파견 공무원들 복귀 됐잖아요. 이분들 예를 들면은 다시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협상으로서 이제 일도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받으시면서 예산도 좀 이렇게 하고, 우리 추경도 좀 같이 하고 합시다. 약간 이렇게 나오면 어떠시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전 의원이 차승현 의원님 같으면 어떻게 선배 의원이시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선배 여기가 또 선배. 자기가 어쨌든 저는 이제 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구의회가 아까 뭐 누가 먼저 손을 내밀냐 했을 때 네. 구의회가 추경안을 제출하라 한 자체가 이미 손을 내민 거예요. 추경 먼저 내라고 했죠. 네. 사실 그렇죠. 이거 네. 좀 비굴해지면서 얘기하면. 근데 제가 이제 주민의 의견이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그 자체도 반대예요. 이제 예산안은 이 예산 정국을 해법상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아니 소위 말해서 지금 서대문구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 상태에서 네. 뭐 구의 사무국 직원들을 지금 복귀시키고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봉쇄한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재발 방지와 징계가 선행돼야 된다. 어. 이게 되지 않고 추경안을 제출하면 추경안대로 우리가 처리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또 진행하겠다. 저는 이거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동의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나중에 사무국 직원들도 돌아오고 예산도 어느 정도 합의되고 뭐 이렇다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두 양 기관이 합의 봐서 처리했다. 그게 결론적으로는 이뻐질 수 있지만 과정상 저는 이게 배제된 상황에서는 저는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게 나쁜 선례를 남긴다라고 보여져요. 앞에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거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이제 합의되는 어떤 과정을 얘기해야 되지 지금 벌써 얘기하는 거는 그렇다. 아니 뭐 저는 이제 이거는 정치니까 네. 정치는 정치대로 또 풀어가는 방식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네. 주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민주주의 파괴 상태에 대해서의 책임.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히 되지 않으면은 어떤 측면에서는 구청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구의회도 구의회 내부에서의 이 문제에 대해서의 풀어가는 능력이 있는지도 우리 주민들은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것도 뭐 동의가 좀 어느 정도 됩니다. 어떻게 민주당 혹시 뭐 좀 얘기 나온 게 있나요? 그 관련해가지고 파견 공무원들 뭐 아예 복귀된 거에서 뭐 어떻게 하자 뭐. 일단 이참에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의사고 동력을 하자. 실현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좀 불안하고 좀 미흡하더라도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 의원들이 다소 예를 들면 뭐 지원을 좀 덜 받더라도 우리 잘 헤쳐나가자 이렇게 지금 결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대문 구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거기도 이제 인사 계획을 빠르게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이제 받는 건 안 돼요. 그러겠죠. 데리고 갔으면 간 거예요 이제. 여기에 다시 이제 올 수는 없어요. 뭐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지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그 뭐 9자리 어떻게 채울 것인지 그 계획을 빠르게 수립해서 공표하는 것도 저는 이제 주민들의 갖고 있는 이 불안감을 좀 해소하는 방식이라고 봐요. 사실상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아쉬운 거는 구청 아니에요. 4급이 지금 놀고 있는 거고 저 자리 못 만들 거 아니야. 그거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 나 그래서 진짜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공무원 노조의 성명이 아쉬웠던 부분은 네. 이 지금 사태에 대해서 차라리 양비론을 하더라도 네. 우리 왜 구의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러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양비론이라고 했지만 복귀시킨 자체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저는 성명이 나왔어야 된다고 봐요. 아니, 그나저나 4급, 어쨌든 4급 국장 자리 하나가 구청에서 더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만들 수 없죠. 그거 어떡하려고 그런데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TF, 이것도 언제까지 TF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회에서 인정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뭐 의회 인정 안 해도 뭐 그러니까 그게 TF로 가겠다는 건데.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 사실상 일이 없는데 그걸 하면 뭐 하는 아니 거야? 검토를 해봐야겠어요. 지금 어디 모여 있다고 하는데 우리 그거 생각하면 우리 구의 사무국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지금 어디 4층에 진짜 그 말이 회의실이지 그냥 작은 아주 그냥 그런 사무실 같은 데인데 거기에 옹기종기 모여 있다는 거면 가슴이 아픈데 근데 이제 법령 검토를 해봐야죠. 그게 마땅한 건지 무슨 지금 추진단 하나 있어요. 있어 홍제요. 있는데 또 하나를 또 만든다는 추진단. 이게 종로 영등포도 지금 의회 사무 복귀시켜가지고 거기도요. 네 거기도 싸워서? 뭐 저는 이제 그 정보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의회 사무국 직원들로 무슨 단을 종로하고 영등포. 예. 어. 뭐 그 국민의- 구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뭐 몇 군데가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구청장들이 이렇게 그런 정보를 막 이렇게 안 좋은 서로 공유하면서. 안 좋은 정보들을 많이 공유해서 사고를 치나 봐요. 그나저나 이제 국장 참나 씨. 아니 어떡하려고 그래? 내가 더 걱정돼요. 막 보고 있으면. 아니 저게 뭐야 이게. 아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러니까 구정질문 하루 전날이었나요? 하루 전날 뭐
제가 구의 사무국장 인사권 독립 어떻게 될 것이냐 사무국장이 구의 사무국장이 이렇게 파견직으로 와서 구의 인사위원장도 되고 직원들 근무평정도 점수도 주는 사무국장인데 이게 말이 되냐라고 했더니 이성훈 구청장이 협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MOU에 따라서. 네. 네. 확인했다 그래놓고 MOU 참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날 그렇게 네. 나 그래서 그 얘기를 그 1분 1답 할 때 그거 하는 거 보고 나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아무 정신없이 파견 공무원들 다 뺐대 그러길래 서우성원이 그 얘기를 했다고 화가 나서 그걸 뺐다고? 약간 그렇게 착각이 되니까 이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뭐 합의 대 합의를 서로 이렇게 날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항상 근데 MOU를 참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석신 청장과 박경희 의장이 했었던 MOU 양해각서를 되게 얘기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구에서 제가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은 복귀할 때 자기 마음대로 또 복귀하라는 내용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자기 아쉬울 때는 원래 MOU 얘기하고. 의회 인사에 관련해서는 의장의 그걸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합의를 서로 해야 된다라고 합의를 해야 하는데 됩니다. 그 합의 없이 그냥 땡겨왔잖아요. 그래서 저 그 활동할 때는 어떤 의회 같은 경우는 그 구청에서 보내겠다는 사무국장 네. 마음에 안 들어서 의회에서 다시. 안 받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월 있다가 결국 사람이 바뀌어서 갔던가. 저도 그렇게 그런 알고 사례 본 것 같아요 어디선가. 네. 최소한 그 예전에는 우리 한참 좋을 때는 의회 의장이 저 구청장에게 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서로 그럼 이 사람으로 합시다 이렇게 보내주기도 했고 그리고 약간 좀 뭐 구청장이 오히려 이 사람이나 이 사람 둘 중에 누굴 보낼까요? 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이성훈 구청장은 이 사람. 야 이건 굴욕이에요 굴욕.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월간 소송 12호로 마무리 지면서 2024년도 마지막 방송 함께 또 주민서대문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필이면 또 어저께 또 이렇게 큰 사고가 나가지고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기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내용 자체도 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내용이어서 청취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어쨌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은 이만 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서대문 황원이었고요. 네, 차승현이었습니다. 서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